자, 여러분들, 고향 강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23쪽 우리가 읽었죠? 거기 다시 한번 펴보세요. 19째 줄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외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 있는 화자가 이렇게 개입을 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빼버리고요.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 서간도가 어디냐면요. 저쪽 북한 위에 만주예요. 만주. 옛날 여진족 살고 그랬던 만주 있죠? 거기가 바로 서간도가 되겠습니다. 그때 서간도만 하더라도 일제의 영역이 침범 안 돼 있었고 중국 정부의 영향력도 별로 없었고요. 이래갖고 그쪽에 많은 분들이 가서 만주 지방을 개척해갖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때 거기에는 화적대도 많았고 이런 분들도 많았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고 땅을 일구면서 살았다고 해요. 자, 만주로 갔다. 쫓겨가는 운명이어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해서 열릴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가 네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고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 있으랴.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 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 2년이라는 얘기입니다. 2년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 때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방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무슨 뜻일까요? 네,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죠. 다른 나라에서.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4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이렇게 그가 간도에 가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은 이야기. 이게 벌써 한 6년에 걸친 이야기 아닙니까? 2년 뒤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4년 뒤에 어머니 돌아가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쓴 글은 굉장히 짧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된다? 소설 속의 요약이라는 거죠. 요약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모친꺼정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하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거리고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준 정종 병마개를 빼었다. 정종은 술이에요. 술. 찻잔을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었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5잔을 마신 후에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점점 나와 그의 관계는 동질적인 관계로 이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를 갖다 부정적으로 보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민에 빠지고 이제는 그걸 이제 같은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단계로 이제 오고 있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정종이라는 술이 되겠습니다. 술을 꺼내서 그와 나가 같이 한 잔 마셨다는 건 그와 내가 어떤 동질적인 관계에 들어갔다. 동질감을 갖게 됐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좀 넘어가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서로 동질감을 갖는데
술이라는 걸 좀 많이 마시는 편이죠. 그쵸? 술을 많이 마셔갖고 서로 인사불성이 돼서 같이 정신을 놓고 어디 한강공원 같은 데 가서 서로 끌어안고 잠자다가 일어나면 그 다음엔 친구가 된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술을 마셔갖고 이제 서로 친구가 된다. 이런 생각들은 조금씩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리는 것 같아요. 나랑 같은 취미가 있고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서로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친구 관계를 바꾸도록 하고요. 그 친구 만나면 그 부모님 몰래 술이라도 한 잔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었다. 이거 아까 했죠. 그 밑에.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우주로 안동연으로 품을 판다. 노동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유랑 생활을 하는 거죠. 그쵸? 자, 벌써 그가 이제 간 곳이 어딥니까? 조선에 있다가 만주, 중국 쪽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네요.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구주라고 하는 건 지금의 큐슈가 되겠습니다. 큐슈. 큐슈에 보면 그 나가사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나가사키 앞에 바다에 이렇게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이 군함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군함도가 되겠습니다. 그 군함도에서 그 석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그 옛날에 조선 노동자들이 거기에 가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강제 노역 같은 걸 했죠. 그 영화 군함도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분도 거기 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오사카 철공장에도 몸을 담가 보았다. 벌이는 조금 나았지만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도 없었고 이따금 우람한 치받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자, 주접이라는 거 뭡니까? 머물러서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화도 나고 고국산층이 그립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면 퍽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엇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 않더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고향은 폐허가 됐다는 겁니다. 왜 폐허가 된 거야? 그치? 소작으로 하다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고향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다는 말씀이요. 폐동. 폐동. 문 닫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단만 즐비하게 남았더마. 우리가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요. 하고 그는 짜는 듯한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목이 높아졌다는 건 그의 감정이 격앙됐다는 거죠. 썩어 넘어진 석갈에 뚫뚫 구르는 추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기요? 100여 호가 살던 동리가 10여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을 꿀꺽 들이켰다. 여기서 술은 아까 그 정종이고요. 이건 동질감에서 나오는 상대방에 대한 위로가 되는 거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자, 여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다 네모를 쳐보도록 합시다. 이 바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이 이 작품이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누가 우리를 음산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을까? 그건 바로 제국주의 때문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걸로 봐서 나의 역할은 지금 그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하나 만났구만.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오죠? 까닭이라는 여기서 의미는 그와 내가 옛날에 사귀었다? 결혼하려고 했었다? 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말이 있던 여자구마.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고향에서 옛날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를 만난 거죠. 오래간만에 한 번 갔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여자랑 만난 겁니다. 그럼 그 여자의 신세는 어떨까요? 자, 밑에 나오죠?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자, 이럴 때 쓰는 한자 수거가 뭐예요? 피차 일반입니다. 피차 일반, 피차 일반. 두 편이 서로 같다. 이런 뜻이에요. 피차 일반.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2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14대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말도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다. 탐탁하게 생각했다.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되던 해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20원을 받고 대구, 지금 대구 유각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유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술집이에요. 조선시대 때 이렇게 가난한 집 부모가 딸을 갖다 술집에 그 접대부로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그렇죠? 이 인신매매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네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그 동리를 떠난 것도 여전히 뭐가 되는 겁니까? 일제 치하에서 그 집안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벌어난 일이었죠. 조선의 아름다운 풍속 속에서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을 술집에 뭐가 되는 겁니까? 20원을 받고 팔겠습니까? 그치? 다 살기가 어렵고 목구멍에 풀칠하기 어려우니까 생겨난 일들이었죠. 이번에야 빈토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댁과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그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때니까 권려는 이 권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려 우리말로 하면 한자어가 아니라 순우리말로 하면 그녀는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그녀 권자예요. 그녀는 20원 몸값을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팔려간 여자들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계속 빚이 늡니다. 이게 바로 그 인신매매범들의 아주 나쁜 것들이죠. 그렇죠? 계속 노예처럼 잡아두는 거예요. 몸에 몹쓸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가을에나 놓아준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 주인 되는 자가 좋은 자가 아니라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놓아준 거죠. 권려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라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그렇죠? 폐허가 된 동네죠. 이 조국이 망하니까 동네마저 폐허가 되는 겁니다. 하루해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된 것이다. 아까 아이를 보는 그런 사람으로 있게 된 것이죠.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 변하는 기요. 그 숱 많던 머리가 훌럼 다 벗겨졌더만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 번들번들하고 윤기가 돌던 얼굴빛은 마치 유산은
그 황산가처럼 이렇게 얼굴 같은 데 뿌리면 살이 타는 그런 거거든요. 유산을 끼얹는 듯 하더만. 그 여자애가 이제 피폐한 그런 모습을 자기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본인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10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만. 술만 마시다 헤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둘이서 정종만 한 10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만. 여기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자. 자, 여기다가 우리가 밑줄을 긋는 이유는 그렇죠? 뭘까요? 여기에 그 관련된 한자 수거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처지가 같을 때 쓰는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동병상련이에요. 동병상련 꼭 기억해 갑시다. 동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상련, 서로 연민한다,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아주 그 중요한 한자 수거거든요. 윗글과 관련 있는 한자 수거를 골라라. 1번 동병상련, 3번 좌충우돌. 그러면 어느 게 정답이 되는 겁니까? 동병상련을 고르면 되겠죠. 이 한자 수거는 너무나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갖다가 공감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성공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 있는 한자 수거 동병상련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하고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만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었음이더라. 이야기를 다하면 무얼 하는기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그쵸?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이제 여기에 와서는 나는 그에게 완전히 공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치?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대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다 마셨다. 이런 얘기죠. 그는 치웅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노래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그 노래에서부터 이제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뭡니까? 소설의 액자 구성식이고요. 그렇죠? 내가 그를 바라보는 태도가 점점 바뀌죠.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듯 잠시 보다가 부정적으로 보다가 불쌍하게 연민을 갖다가 동질감을 느끼는 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오게 되는 거죠. 이건 나로 대변되는 지식인이 그 당시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이었던 농민들을 바라보는 그의 그 변화된 마음 이런 걸 갖다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이렇게 참혹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의 마음과 동질감을 이루는데 나타나는 중요한 소재가 바로 뭡니까? 술이라는 거였죠. 그렇죠? 술을 서로 따라줄 때 그를 위로한 거고요. 같이 마신다는 건 그와 동질감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소설을 정리하고 이러면서 그 운수 좋은 날을 뭐한다? 끝내보도록 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